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9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1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0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을해월 무인일이 되겠고 일진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귀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뭐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뭐 기타 등등 지리산, 뭐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체음용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 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한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해월의 일간, 무토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제가 고황토라고 설명을 드렸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가 아니라 큰 산맥이라든가 광야와 같다라고 했고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큰 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산 안에는 나무도 심고 안에 저수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큰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 동물도 사람도 또는 여러 가지 희귀한 동식물들이 깃들어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만물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 얼어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서 열토가 돼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어디입니까? 해월이죠. 해월은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월이 되면서 굉장히 겨울이죠. 엄동설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은 뭘 생각해라? 그렇죠. 남극 대륙을 생각해라. 무토 자체가 큰 광야니까 이 무토를 남극 대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이죠. 땅이 다 얼어 있고요. 만년설이 쌓여 있어서 어떠한 식물도 자라기가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겠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화가 없으면 땅도 얼고 물도 얼게 됩니다. 물은 얼면 용도가 없죠. 땅도 얼면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그 안에다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병화를 얻어야지만 물을 녹이고 토를 녹여야지만 거기다 하다못해 이끼라도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단 중요한 것은 화토동궁이라고 해서 해월은 화도 약하지만 토도 같이 약한 거기 때문에 병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조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일간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서 토가 튼실해질 수 있도록 후중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월의 병화가 너무 약하죠. 물론 병화가 지지로 인사우등에 뿌리를 두면은 괜찮겠지만 병화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도 같이 얻어서 이 간목은 토를 갖다가 소토하는 그런 용도가 전혀 없다라고 보지만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은 이 해월의 무토가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목은 병화를 생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갖고 있다. 당연히 지지로 이제 사화라든가 오화 등 또는 무토 입장에서는 진수충, 토 등이 있어서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가 생왕해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해월은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면서 간목으로서는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고, 역시나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토는 더욱더 얼게 되고요. 땅은 만물은 더욱더 얼게 되죠. 기후 자체가 너무 하강하게 되면 그 논밭 땅에는 어떠한 것도 자랄 수 없으니 이런 경우 열심히 일을 해본들보다 결실이 있을 수가 없겠다. 운이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화토운으로 가서 토운은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운이고 화는 조국 따뜻하게 해주는 운을 만나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일간이 전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목운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왕한 재성이 관사를 생겨서 나를 공격하게 되니 자칫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해월은 역시나 병화가 없으면 어떤 일간도 존립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 일간이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과 국을 말하는 거죠.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서로 8글자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그 격국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 또 대운의 흐름, 세운의 흐름이 이 명식에 부합되게 가느냐를 보는 것이 또 용신이기 때문에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나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해수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선생님 해수는 음수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체음, 용, 양이라고 합니다. 몸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쓰게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해수라고 하는 것은 자수는 양이 되고 해수는 음이 된 것이 맞지만, 자, 해수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본기가 뭡니까? 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은, 보다 그 본기가 양에 해당되는 글자가 본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이지만 양으로 쓰게 된다. 체음, 용, 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참고로 자수는 반대로 뭐가 될까요?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번째, 해월 다음 자월 할 때 또 한 30번 얘기를 할 겁니다. 체양용 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양 대 양의 관계, 양토와 양수를 봤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게 되면 토극수해서 수를 극하게 된다라고 해서 극의 관계가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상극의 관계는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극의 관계는 공존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존 또는 공생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하라 사막처럼 매우 건조하고 땅이 바삭바삭 말라서 어떠한 작물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토가 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제방을 할 때 토가 있어야지만 수를 제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는 수를 받아야지만 윤택해지는 것이고, 수는 또 토를 봐야지만 수로서의 가치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상극의 관계는 중요하다. 공존, 공생 관계지만 그 틀이 균형이 깨졌을 때는 그야말로 극의 관계, 토국사면 수가 왕토에서 매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많으면 오히려 수다, 토, 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맞아야지만 공생, 공존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토국수 일간인 내가 극하는 관계다, 그렇죠? 아극자가 되겠죠.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극하는 것, 어저께까지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나를 극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아자라고 한다고 했죠. 그거자 관성이 되겠습니다. 남편, 여자한테는 남편이 될 것이고요. 법, 윤리, 도덕, 좋게 표현하면 법, 윤리, 도덕, 안 좋게 표현하면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일체 나를 공격하는 해악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좋으냐 편관이 좋으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극자, 내가 극하는 것 재성이라고 하고요. 재물로 보고요. 철로도 보고요. 인기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주색 잡기 같은 것
것도 재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유흥, 오락 같은 것들도 재성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근면, 성실 같은 것도 재성으로 보죠.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많으면 처덕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처가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은 신왕제왕이라고 하죠. 신왕제왕한 사주에 관운이 오게 되면은 처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명예도 얻게 되는 그런 좋은 국세가 되겠죠. 그리고 신왕제왕 하게 되면 사람이 잘 놀고 풍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반대로 제다신약이 되게 되면 반대죠. 돈에 대해 매우 인색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처로 인해서 공처가 되기도 하고, 재물로 인해서 재난이죠. 재난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재난이 아닌데 재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뜻으로서 재난을 말하죠. 이건 아까 말했던 그런 좋은 재난이 아니라 이런 재난, 재물제자에다가 어려울 난자, 재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성이 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간이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와 편제.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제, 재물제자, 발은 재물, 예측 가능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편제는 치우칠 편제, 재물제자, 치우친 재물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재물이지만 어떤 재물, 일확천금 같은 큰 재물을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제격과 편제격은 성향 같은 제격이지만 성향이 좀 크게 많이 다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정적은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이지만은 편제격은 약간은 좀 돈키호테 같은 그런 성향. 그런데 정제격이든 편제격이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 엄청나게 염전부가 될 수 있다. 스크루지, 영감, 연전부라고 하죠. 짬무. 그래서 이 제격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단 어떤 격이든 간에 관성, 정관격, 편관격, 시신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어떤 격이든 간에 일간이 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하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양의 관계 또는 반대로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제라고 하는 거니까, 무토가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양대양의 관계 편제 격이 되겠습니다. 단 해월은 수왕절임에 반해서 토는 해월의 절지가 되죠. 그래서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주, 아까 말했던 재다 신약한 그런 개념의 사주가 된다.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해서 다른 글자 중에서 인비가 없어서, 인성 또는 비견곱제가 없어서 일간이 그냥 재다 신약으로 끝난다. 아까 말했던 재난을 겪을 수 있다. 여자로 인한, 재물로 인한 또는 유흥오락으로 인한, 주색잡기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라도 해중에 있는, 월지에 있는 요 간목의 천간에 투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양토인 무토가 양목인 간목을 봤으니까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데, 이렇게 재성이 왕한테 칠살도 같이 왕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사주? 재살태왕한 사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무토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무토 자체가 인사오 등의 사오 진술 중에 또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화가 이제 관건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을 얻었습니다. 무인일주. 그래서 이건 인해 한목이 되죠. 지지로 월지의 해수와 일지의 인목이 인해 한목이 되기 때문에 재살이 굉장히 왕해지는 구조가 되죠. 더해서 뭐가 문제냐? 연간에 간목 투출되어 있으니 아까 말했던 재살태왕한 사주의 구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월간에는 이렇게 을목이 투출되어 있죠.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관살혼잡이다, 이거를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이거는 재살태왕 하면 잘 꼭 들으세요. 재살태왕 하게 되면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관살혼잡을 논하는 것이지, 재살태왕처럼 일간이
간 중에 재성과 관성에 영하면 관성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연지에 이렇게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간신히 조금 뿌리를 얻었을 뿐이지 이것도 관성, 재살이 굉장히 왕한 사주. 용신은 뭐가 될까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없지는 않습니다. 인중에 있는 병화, 암장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중 병화를 치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매우 약하죠.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아마도 금상첨화일 것이네. 네, 인중의 병원만 가지고는 굉장히 그 힘이 무토를 새겨주고 조후하는 힘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무토가 진에 뿌리는 둘 수 있지만은 인에 한목하고 이렇게 관살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재살태양하다라고 했고요. 아쉽지만 투출되지 않은 인중병화를 쓸 수밖에 없는 국세에서 생시에서는 좀 인비를 받았으면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봤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임자라고 하는 또 재성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살태양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요. 사주는 더욱더 추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지.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개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화를 봐야, 화토로 봐야 되는데 재성을 다시 받죠. 다시 재살태양한 구조가 되어 있다. 인중병화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운이라도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에 다시 또 무토와 지축에 뿌리를 두고 진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역시나 인에 한목한 가불목이 투출되어 있죠. 개수는 한기를 생하고 목을 생할 뿐이기 때문에 역시나 화가 부족한 단점이 아주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인시 을묘시는 역시나 재살태양이죠. 이 인중병화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관살이 너무너무 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화운을 만나서 빨리 왕목의 기운을 설해서 토를 생해주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좋은 점 병화가 투출되죠. 이 병화는 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병화이고 또 병진시가 좋은 점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연지 있는 진토 하나의 의지를 했었지만은 시제 진토를 하나 더 받기 때문에 이렇게 둘의 뿌리를 둘 수 있죠. 재성도 뿌리가 있고 인성도 뿌리가 있고 관살도 뿌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주 원국만 놓고 봐서는 틀을 어느 정도 갖춘 그런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정사시도 마찬가지로 화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정사시를 보는 것 나쁘지 않고요. 병진시도 나쁘지 않다. 근데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진시나 정사시는 운은 요거는 화토운이 아니라 요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오시라든가 기미시 같은 경우, 기미시는 이제 이거는 겁제죠, 겁제. 화가 없는 것이 아쉽고요. 무오시 같은 경우는 인호합하죠. 화곡을 하고 무토 투출돼서 이것도 일간 자체가 이 정도면 약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화토운이 아니라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한데 약한 일간 이거 목은 일간을 극하고 금은 일간의 기운을 설하죠. 뭐가 됩니까? 이거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해서 좋지 못하고 역시나 인신충까지 되면 그나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인중에 있는 병화를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인신충 되는 바람에 인중병화도 깨박살 났다. 그래서 오늘 중에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경신신은 일단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차라리 임자 개해지면 운이라도 화토운을 만나면 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근거 없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있죠. 경신신은 그나마 이것도 깨져버렸기 때문에 화토운을 가더라도 크게 발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행인 점은 오늘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진 정사시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도 좋지만은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근데 임자 계시는 새벽이니까 큰 의미가 없겠다. 신유시? 글쎄요. 역시나 병진시가 제가 봤을 때는 정사시하고 병진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병진시가 정사시에 비해서는 좀 더 좋아 보인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